고생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인생존기의 김피트입니다. 미세먼지가 좀 많이 심하죠?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런 날은 마스크 잘 챙기시고요. 그럼 오늘도 코인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어제 우선 일봉이 29,600 위에서 마무리된다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그 위에서 마무리된 것 같고, 어제 많은 일이 있었죠. 어젯밤에 급하게 영상을 올리기도 했지만, 자, 어제 CPI가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이게 정확히는 4.98%인가? 98%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올림해서 이제 5.0%로 발표가 된 거기는 한데, 어쨌든 4%대를 우리는 봤다는 점은 실제로는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회를 했는데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죠. 22년 CPI와 사실 굉장히 큰 연관 관계를 보여주었던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은 현재로서는 변동성이 많이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일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봐야겠죠. 우선 CPI가 낮게 나온 점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코어 CPI가 높다는 점을 우리는 지켜봐야 할 거예요. 과거에 연준도 CPI보다는 코어 CPI를 조금 더 보겠다. 그리고 코어 PC를 역시 같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말이죠. 한창 굿 이즈 배드, 배드 이즈 굿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이런 명목 하에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이제는 글쎄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솔직히 단순히 CPI가 낮은데 왜 가격이 안 올랐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뜨거웠던 분위기는 솔직히 물가가 엄청 핫했던 때와 지금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는 일단락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원숭이처럼 막 웃기기 있고 짤방 있잖아요. 막 CPI 하회 대상승 가자 왜 안 올리냐 이렇게 외치는 건 22년 시장 참여자들이 경험한 시간들과 이제 당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슬슬 이 물가에 대한 움직임이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이 이제 물가가 내리는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움직임의 마지막까지 이제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같은 상황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상황들을 보기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디테일이라는 점도 좀 웃긴 거예요. 하지만 결국엔 이런 요소 하나하나들이 이제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악재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지켜보자라는 뜻이죠. 사실 많은 정보가 떠돌아다니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들은 조금만 리서치해도 많이 나오니까 좀 더 한 번씩 봐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어쨌든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은 위아래로 좀 움직였어요. 그리고 새벽 3시에 FOMC 회의록 발표가 있었죠. 사실 기다리다가 거진 3시에 나왔네 하고선 바로 눈을 감아버려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용을 조금 확인했는데 3월 FOMC에 대한 회의 내용 중에서 이제 보자마자 느끼는 가장 중요했던 바를 꼽자면, 일단 은행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에 관련돼서 금리 인상 카드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조금 눈에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3월에 동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만장일치로 25bp를 이제 올리기는 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동결에 대한 의견을 냈다라는 것만으로도 5월에 어쩌면 금리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 마지막 25bp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고요. 두 번째는 연준은 23년 이제 마일드한 리세션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조금 눈에 확 띄었습니다. 근데 연준의 행보들을 이제 가만히 살펴보자고요. 이게 사실 미국 하면 막 엄청 강대국 막 이런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의 엘리트 집단이 맞나라는 생각이 사실 예전부터 하긴 했는데,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이 일단은 일시적이고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미국인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경기 침체도 감소하겠다. 아니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단순히 CPI만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뭐 이런 자료들 있잖아요. 코어 CPI를 통해서 본다면 물가가 쉽게 잡힐 거라는 생각은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러면 왜 이런 것에 집착하게 된 걸까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했던 부분은 어쨌든 강력한 금리 인상이 아닐까.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금리 상황과 함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단순하게 진짜 정말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여유 자금이 지금 있어요. 현금이 좀 있는데 시장 금리가 높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금 들면 막 8% 막 이렇게 이자를 준대. 그럼 굳이 안전자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야야 코인으로 1년에 10배, 100배 이렇게 벌라고 코인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솔직히 제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거진 다 6개월 안에 사라졌어요. 청산당해서 어디론가 막 애가 연락도 안 되고 아무쪼록 큰 금액을 운용하는 사람일수록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을 더 따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찌되었든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은 예금이나 국채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금리가 낮아져요. 그러면 뭐 하죠? 사람들 대출 받아서 비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네.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에 대한 부분이 완화될 것이고 그래서 이걸 대출을 받아서 다시 고위험 자산군에 돈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코로나 때 제로금리 상황에서 경험한 대불장을 이끈 기본 베이스 아니겠습니까? 제로금리. 어쨌든 다만 근데 이번 FOMC도 그렇고 연준의 발언들도 그렇고 은행들의 움직임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 때는 뭐 이제 고금리를 동결하다가 인하하는 순간이 온다면 이 순간은 이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제 이번 FOMC 3월 FOMC 회의록을 보면서도 느낀 거지만 대출은 줄일 것이고 점점 타이트한 신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안들이 점점 복잡해질 것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사안들이 점점 복잡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겠지라고 보는 것에다가 추가로 지금 현재 상황들도 하나씩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금리 인하와 함께 은행권 대출 규제 그리고 신용 환경 강화를 이제 더해 간다면 단순히 금리 인하가 이게 과연 시장의 돈을 풀겠다라는 의미인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매번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네. 화폐의 한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정화폐의 한계, 늘 이야기하지만 로마의 멸망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여주었던 법정화폐들의 몰락은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문제는 미국도 지금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달러와 미국채 이것에 대한 의심이 지속적으로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안으로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은 비트코인보다 금을 더 찾게 되겠죠. 찾죠. 그리고 최근 중국 역시도 미국채를 대량 매도하고 실제로 금을 모으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죠. 하지만 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어디에 얼마만큼 숨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금들을 추가적으로 발견하고 캐내기 위해서는 많은 과학의 발전과 노동력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금의 총량 자체는 우리는 알 수 없으며 여전히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겠죠. 어느 날 신기술이 발표돼 가지고 막 저 땅속 깊은 곳에 막 금이 막 엄청나게 묻어 있는데 그걸 캐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가능성이랑 항상 이제 뭐 열어둬야 되는 것이니까요.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은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이 비트코인 결국에 이런 얘기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탄생한 친구죠. 금융위기 이후에 뭐 나타나게 된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에 여러 가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이야기의 맥락상 무엇이다? 총수량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비트코인을 추가 발행할 수 없다라는 점이죠. 뭐 2150년 정도 되면 비트코인이 전체가 채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그때 다 채굴됐는데 갑자기 뭐 사토시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야 비트코인 시즌 2 새롭게 더 추가로 만들게 뭐 이러지 않는 이상 근데 여태까지도 아직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걸 봐서는 그럴 일은 없어 보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총 수량이 정해져 있다는 점, 어느 누구도 이 수량을 가지고 장난을 늘릴 수 없다는 점은 이제 굉장히 우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 우수한 점들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딱 뭐다 막 A니까 B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애매모호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만 정말 진지하게 지속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뭐 지금 이거 저희가 저번에도 영상이 나왔지만 계속 20K 아래에서는 무조건 사볼만한 가격이다. 사도 된다. 물론 20K에 사신 분들도 15K 한번 갔으니까 뭐 마이너스 25% 보기는 했죠. 저도 봤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굉장히 아팠지만 버텼어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속 영상 보고 따라와 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일단 대다수 수익권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늘 항상 맞아왔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큰 움직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또 다른 새로운 움직임을 준비하는 시간이 올 것이고 그때 다시 한번 저희랑 어깨동무하고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분명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디 지금 당장 포모에 휘둘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현재까지도 현금의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비트 흡성장이든 알트장이든 모든 와주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